아침마다 허리띠 구멍이 하나씩 옮겨질 때 마음도 함께 조여듭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화면에 깜빡일수록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듯하죠. 그때 인 디펜스 오브 푸드의 한 문장이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진짜 음식을 많이 말고 대부분 식물로, 대단한 비법 같지 않지만 대사 증후군을 흔드는 가장 단단한 출발선이었습니다. 단, 약물 조정이나 식단 변화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마이클 폴러는 영양주의라는 안경이 우리를 영양소 숫자에만 매달리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은 숫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허리둘레 속 내장지방, 빠르게 오르는 혈당, 낮은 에너지와 답답한 가슴처럼 몸과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책은 서구식 식단이 불러온 혼란을 짚고 다시 음식답게 먹기라는 단순하지만 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이 선명하면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 표시가 가족처럼 엮여 나타납니다.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중성지방, 낮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 조절의 흔들림, 불꽃이 마른 풀을 타듯 서로를 키웁니다. 연구들은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가공식품이 이 연결고리를 강화한다고 보고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불씨를 줄이면 불길도 잦아듭니다. 그 시작이 진짜 음식입니다. 달콤함과 바삭함은 뇌의 원시적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설탕과 정제 밀가루, 정제 기름이 결합된 간편식은 빨리 흡수되고 혈당은 급히 오르내립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는 공복감과 과식을 부르고 피로와 염증을 키워 대사증후군에 기름을 붓습니다. 책은 편리함의 대가를 직시하자고 말합니다. 입안의 쾌락을 조금 늦추면 몸 안의 평온이 길어집니다. 책은 말합니다. 성분표가 길고 낯선 첨가물이 가득하면 먹을 수 있는 물건일 수 있어도 음식은 아닙니다. 음식은 흙과 햇빛과 시간을 기억합니다. 통곡물, 제철 채소, 콩과 견과, 적절한 동물성 식재료처럼 모양과 이름이 명확한 것들. 이들이 혈당과 포만감의 리듬을 안정시키며 장내 미생물의 식탁도 차려줍니다. 진짜 음식은 몸과 미각을 동시에 교육합니다. 대형마트의 바깥 둘레에는 신선식품이, 안쪽 복도에는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바깥부터 천천히 돌며 채소, 과일, 달걀, 생선, 유제품을 담고 안쪽은 필요한 최소한만, 이렇게 동선을 바꾸면 놀랍게도 식탁이 바뀝니다. 선택의 피로도 줄어들죠. 환경을 바꾸면 의지가 쉬어갑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싸움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 설계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성분이 5개 이하, 부엌에서 쓰는 이름들로만 적혀 있다면 안심하기 쉽습니다. 설탕, 밀가루처럼 익숙한 말이면 좋지만 산레이즈가 줄줄이 이어지면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연구는 이런 단순함이 과식을 줄이고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한다고 보고합니다. 라벨을 읽는 것은 식탁의 운전대를 되찾는 일, 작은 글씨가 큰 변화를 이끕니다. 책은 묻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이걸 음식으로 알아볼까요? 상온에서 몇 달을 버티는 달콤한 빵, 형광빛 소스, 숫자로 된 첨가물은 낯선 물건일 겁니다. 반면 제철 배추로 담근 김치, 갓 지은 보리밥, 삶은 콩은 시계를 거슬러도 음식입니다. 오래된 지혜는 화학식을 몰라도 몸의 신호를 압니다. 기억의 음식이 대사 균형을 다독입니다. 잎채소는 낮은 열량과 풍부한 섬유, 폴리페놀을 품고 있어 혈당의 파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접시 절반을 초록으로 채워보세요. 씹는 시간이 길어져 포만감이 올라가고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식물성 섬유를 먹으며 균형을 되찾습니다. 화려한 고기를 줄이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초록의 넓이를 늘리는 풍요라는 사실을 혀와 장이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트, 보리, 렌틸콩 같은 식이섬유는 점도를 높여 당 흡수를 늦춥니다. 식사 전 샐러드나 콩 반찬을 더하면 포도당이 천천히 들어와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만감이 길어져 간식도 자연히 줄어들죠. 연구들은 섬유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여러 지표 개선과 연관된다고 말합니다. 빠른 길 대신 안전한 길. 섬유는 우리 몸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하고 견과 올리브유 기름진 생선의 지방은 포만감과
지질 균형을 돕습니다. 식물성 중심 식단에서 적절한 지방은 맛의 운반체이자 혈당 급등을 누그러뜨리는 동반자입니다. 질 좋은 재료를 조금 천천히 즐기는 태도가 과잉을 막습니다. 덜 먹되 더 잘 먹기, 책의 핵심이죠. 단백질은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 간식 유혹을 줄여줍니다. 콩두부, 렌틸콩, 그리고 신선한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포화지방 과잉을 피하면서도 만족감이 좋습니다. 접시의 4분의 1을 단백질로 채우고 나머지를 채소와 통곡으로 채우는 간단한 규칙이 혈당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복잡한 계산 대신 눈으로 그리는 비율이 일상을 지켜줍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은 미생물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이들은 장내 다양성을 키워 염증 신호를 누그러뜨리고 섬유와 만나 더 유익한 대사 산물을 만듭니다. 매일 한 접시의 발효 반찬은 약이 아니라 풍미의 축제이자 균형의 토대입니다. 장은 두 번째 뇌라 불리죠. 장이 편안하면 마음도 잔잔해지고 선택도 덜 흔들립니다. 하루에 30가지 식물성 식품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허들은 낮추고 즐거움은 높입니다. 색이 다른 채소와 과일, 허브, 견과와 씨앗, 콩과 통곡이 한 접시에서 대화를 나눌 때 장내 미생물은 잔치를 엽니다. 다양한 식물 화합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무지개를 먹는 일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하라 하치부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문화는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과식을 줄여 대사 부담을 덜어줍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식탁 위를 잠시 바라보며 오늘의 색과 향을 느껴보세요. 속도를 늦추는 습관이 약이 됩니다. 덜 먹어도 만족하는 법, 우리의 감각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뜯는 대신 도마 위에 칼을 올려두면 식사는 소비에서 창작으로 바뀝니다. 직접 요리하면 설탕, 소금, 기름의 양을 주도권 있게 조절할 수 있어 혈당과 혈압의 리듬이 차분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자르고 끓이는 시간은 식탁의 속도를 낮춥니다. 부엌은 대사증후군과 싸우는 가장 따뜻한 체육관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밤늦게 먹으면 생체시계가 흔들립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해가 있을 때 충분히, 밤에는 가볍게. 규칙은 단단한 울타리처럼 유혹을 약하게 만듭니다. 식사 리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은 예측 가능한 평온을 회복합니다. 설탕은 이름을 바꾸어 숨습니다. 시럽, 농축액, 말토, 음료와 소스, 시리얼의 당류는 특히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흔듭니다. 단맛은 입이 아닌 재료에서 찾겠습니다. 구운 고구마의 단, 볶은 양파의 달, 첨가당을 줄이면 입맛은 놀랍도록 빨리 재조정됩니다. 라벨의 작은 글씨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액체 칼로리는 포만감 신호를 약합니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의 파고를 높입니다. 물, 차, 무가당, 탄산수로 갈아타면 하루 총당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대사 리듬이 한결 차분해지는 이유입니다. 컵속이 맑아질 때 머릿속도 맑아집니다. 흰 빵과 흰 쌀은 부드럽지만 빨리 사라집니다. 통밀빵, 보리밥, 귀리는 더 오래 씹히고 더 천천히 흡수됩니다. 식감의 시간이 혈당의 시간을 바꾸는 셈이죠. 처음엔 거칠게 느껴져도 고소함과 만족감이 길어집니다. 작은 치환이 누적될수록 허리둘레 곡선이 완만해지는 기분, 몸이 먼저 대답합니다. 가공 간식은 멈출 수 없게 설계됩니다. 단짠, 바삭, 한입 크기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죠. 집과 사무실에서 시야에서 치우고 배고픔 신호가 오면 견과 한 줌, 과일 하나, 요거트로 진짜 간식을 준비합니다. 간식은 금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몰래 스며들던 칼로리를 빛 아래로 끌어내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값을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질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제철 채소, 좋은 기름, 신선한 생선을 조금 사면 자연히 아껴 먹고 천천히 즐기게 됩니다. 값이 높아지면 무심코가 줄어듭니다. 포만감과 만족감은 올라가고 과식은 내려갑니다.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질이 허리둘레에 남는다는 사실 몸이 기억합니다. 함께 먹는 식탁은 속도를 늦추고 대화를 늘립니다. 천천히 씹고 멈추고 웃는 사이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착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맛은 홀수보다 짝수에서 커집니다. 대사 증후군과의 싸움은 혼자보다는 함께가 덜 지칩니다. 식탁을 공유하면 변화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철의 냄새를 맡아보면 계획표보다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작은 화분에 허브라도 키워보세요. 손끝의 흙이 식탁의 선택을 바꿉니다. 음식이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감각이 돌아오면 과식은 자연히 줄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땅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대사도 단순해집니다. 반은 채소 4분의 1은 통곡, 4분의 1은 단백질, 간단한 비율이 몇 개의 결정을 가볍게 합니다. 소스와 기름은 재료를 살릴 정도만, 식전 물 한 컵, 식후 가벼운 산책까지가 한 세트라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작은 설계가 허리둘레와 수치의 리듬을 다독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풍경을 그리듯 접시를 그립니다. 일요일 1시간, 곡물 삶기와 채소 굽기, 콩 불리기를 해두면 주중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냉장고에 투명 용기로 보관해 색으로 메뉴를 정하세요. 준비된 재료는 허기와 유혹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계획은 자유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돕는 친절입니다. 대사 리듬은 미리 준비된 손길을 좋아합니다. 첫째, 채소가 보이는 메뉴를 고릅니다. 둘째, 소스를 반만 넣어달라 부탁합니다. 셋째, 탄산 대신 물을 먼저, 밥과 빵은 절반만,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외식은 유혹이 아니라 연습장입니다. 작은 부탁과 나눔 포장이 내일의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예의 바른 한마디가 대사 리듬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보이는 곳엔 채소와 과일, 보이지 않는 곳엔 과자, 작은 접시를 쓰면 소식이 쉬워집니다. 물병을 책상 위에, 견과를 작은 용기에, 환경이 좋은 선택을 자동으로 만들면 의지는 다른 일에 쓰면 됩니다. 대사 증후군은 습관의 병이기에 공간의 재배치가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혈당과 식욕을 흔듭니다. 5분의 느린 호흡, 10분의 햇볕 산책만으로도 자율신경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긴장을 푸는 루틴은 간식보다 강력한 보상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야 식탁도 잔잔해집니다. 오늘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사 리듬의 파도를 낮춰봅니다. 수면이 짧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다음날 단 음식이 더 끌립니다. 침실을 어둡게, 화면을 일찍 끄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세요. 잠은 식단의 보디가드입니다. 잘 자는 밤이 잘 먹는 낮을 만듭니다. 수면을 고치는 것이 식단을 고치는 지름길인 이유입니다. 식후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포도당을 흡수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격렬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리기, 작은 움직임의 합이 큰 곡선을 바꿉니다. 숨이 가쁘지 않은 리듬이 오래갑니다. 식후 걸음은 오늘의 혈당을 내일의 자신감으로 바꿔줍니다. 허리둘레, 혈압, 공복 식후 혈당, 지질 수치를 정기적으로 기록해보세요. 추세를 보면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식단을 크게 바꿀 계획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변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데이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대화의 언어입니다. 숫자가 우리 편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지방 라벨은 때로 설탕과 전분으로 맛을 채웁니다. 지방을 모두 줄이는 대신 형태를 고르세요. 자연스러운 지방은 포만감을 돋고 혈당의 급등을 억제합니다. 수치가 아니라 출처를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덜보다 더 나은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식탁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알약으로 영양을 해결하기 쉽지만 음식은 아직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한 복합의 교양곡입니다. 섬유, 미량 성분, 식감과 향, 식탁의 대화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특정 결핍이 의심된다면 검사와 상담이 먼저이고 그 외에는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짜 음식이 최고의 멀티비타민일 때가 많습니다. 첫 주는 심심하고 둘째 주는 낯설고 셋째 주가 되면 재료의 단맛과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혀의 수용체가 과한 자극에서 회복되면 자연의 맛이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덜 먹어도 만족합니다. 식단은 의지보다 시간의 친구입니다. 미각이 회복될 때 습관은 노력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몇 주가 지나면 숫자보다 먼저 옷이 느슨해집니다. 허리둘레
1에서 2cm의 변화는 거대한 산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의 총합입니다. 수치가 하루에 춤을 춰도 추세는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도 접시를 그렸고 천천히 씹었고 걸었습니다. 그 사실이 내일의 곡선을 바꿉니다. 파티의 케이크 한 조각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즐거운 순간은 삶의 영향입니다. 대신 다음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식후 걷기까지 이어가면 됩니다. 균형은 완벽이 아니라 회복의 속도입니다. 죄책감은 대사의 독이 되고 유연함은 지속을 돕습니다. 삶과 식단이 싸우지 않게 우리는 춤추듯 조절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전통 음식도 진짜 음식의 원칙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움, 흰 가루 대신 통곡, 소스는 덜고 채소는 더, 맛은 그대로, 리듬은 부드럽게, 뿌리를 지키며 몸을 아끼는 방식은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정체성은 유지하고 대사는 가볍게, 피 검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불안은 커지고 유혹도 커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과거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물을 한 잔 더, 식후 걸음을 하고 접시의 절반에 초록을 올립니다. 결과가 어찌 나오든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을 함께 보시죠. 완벽한 숫자는 아니어도 곡선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허리둘레는 한 칸, 공복 수치는 약간, 무엇보다 오후에 졸림이 줄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장을 붙잡습니다. 진짜 음식을 많이 말고 대부분 식물로, 식사 전 물 한 잔, 심호흡 3번, 접시를 그려보기. 짧은 의식이 폭주를 막습니다. 루틴은 자동 조종장치처럼 어려운 순간을 통과시킵니다. 대사 리듬은 작은 반복에서 강해집니다. 오늘도 시작은 같게, 결과는 조금 더 좋게. 공항과 휴게소에서 초록을 먼저 찾고 물을 먼저 주문하세요. 단백질은 손바닥, 곡물은 반, 소스는 옆에, 걸음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낯선 도시에서도 원칙은 전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여행은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숙련의 시간입니다. 잎채소, 제철채소, 콩, 통곡, 견과, 씨앗, 과일, 발효식품, 향신초. 이 9범주를 메인으로 적고 필요한 동물성 재료를 소량 더합니다. 리스트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매장의 유혹에도 중심을 지킵니다. 종이 한 장이 한 주의 대사를 설계합니다. 굽기, 삶기, 볶기. 3가지만 익혀도 일주일 식탁이 달라집니다. 채소는 넉넉히 구워 단맛을 끌어내고 곡물은 미리 삶아두며 콩과 두부는 가볍게 볶아 풍미를 살립니다. 기술이 늘면 소스와 설탕은 줄어듭니다. 단순한 기술이 복잡한 유혹을 이깁니다. 무지방, 저칼로리, 강화 같은 문구는 때로 본질을 가립니다. 성분표와 당류, 섬유, 통곡 여부를 먼저 보세요. 겉의 약속이 아니라 속의 내용이 대사를 좌우합니다. 포장 문구보다 재료의 얼굴을 믿는 법, 식탁의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진짜 배고픔은 서서히 오고 아무 음식이나 맛있게 만듭니다. 감정 허기는 갑자기 찾아와 특정한 맛을 요구하죠. 한숨 쉬고 물을 마신 뒤 10분을 기다려보세요. 몸의 신호가 정리됩니다. 포만감은 배에서 시작해 혀에서 완성됩니다. 천천히 감사하며 냉동 채소와 통조림, 콩, 무가당, 전화투륨은 가성비 높은 동맹입니다. 대용량 통곡을 미리 나눠 보관하고 제철 풍성함을 활용하세요. 비싼 슈퍼푸드보다 꾸준한 기본이 대사를 지킵니다. 지갑과 몸이 동시에 웃는 식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책의 원칙을 일상 언어로 바꾸어 보세요. 하루 한 접시 초록, 첨가당 음료 제로, 식후 10분 걷기. 셋이면 충분합니다. 지키기 쉬운 규칙이 반복을 만들고 반복이 대사를 바꿉니다. 삶에 맞춘 룰북은 내일도 펼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많이 말고 대부분 식물로. 이 문장은 식단이자 철학, 과학이자 문화입니다. 라벨보다 재료, 속도보다 리듬, 편의보다 의미. 대사 증후군을 약속처럼 바꾸진 못해도 방향은 확실히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풍경도 바뀝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식탁의 지도를 다시 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화는 거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약물 복용 중이거나
질환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 당신의 부엌에서 첫 장면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내일의 한 끼 실천이 이 여정을 계속 밝게 비춥니다.